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 사옥의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세무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대표 인사와 사장단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존 그룹 성장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거 물러나고 미래차 사업을 위한 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로의 그룹 재편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참 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6천만 원의 과징금 제재 및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가운데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명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새벽에 들려왔었던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유럽발 리스크 축소 등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급 쪽으로는 기관 쪽에서 수급 물량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반의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는 시장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우리 시장인데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4% 상승한 2082.57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4450원에 SK하이닉스는 66,200원에 셀트리온은 22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전일 대비 2.34% 상승한 676.48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4.33% 상승한 74,7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오늘장 3% 넘게 올라오면서 81,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장 양시장 모두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상당히 탄력적이었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오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도한 상승이라는 거죠. 사실 수급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상승할 상황은 아니었었죠. 어제 어떤 해외 증시의 그런 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또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어졌는데 장중에는 역시 자동차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현대차 쪽에서 어떤 투자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기주의 어떤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장은 보통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좀 오버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과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의 흐름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등을 만들려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어떤 그 상하단을 잘 그렇게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제 목요일장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상하단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주 똑똑하고 또 현명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도 내일장 전망에 대한 부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고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업종의 특징 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고 그 안에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또 분석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배워볼지 궁금한데요. 봉주 선생님, 오늘 배워볼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피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 024번이죠. 증권업종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업종일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금융업종을 살펴보면서 증권과 보험은 따로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수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업종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은 역시 그 투자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지수의 흐름과 연계된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증권업종이죠. 그리고 업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야지 증권업계도 좋겠죠.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또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져야지 어떤 증권업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의 어떤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을 때 증권업종 자체가 흐름이 좋겠죠.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황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증권업종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간다는 것,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 그런 부분은 증권업종 자체가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 뛰어드는 인원들이 많고요. 그만큼 투입하는 금액도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투입되는 자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중주로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어요. 대중주라고 하면은 뭐 증권, 은행, 건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대중주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하는 그런 업종이었었고요. 지수가 갈 때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업종이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아마 IMF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8년도에 정말 그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상승할 때 증권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시 그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종목들도 정말 뭐 10배, 몇십 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들이 바로 증권업종인데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권업종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의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업계의 흐름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출혈 경쟁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긴 했는데요. 다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더 온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업계의 어떤 그 흐름들, 증권업종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그 선진화됐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본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들 정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또 어떤 그 투자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그 기업들의 흐름, 자본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어떤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의 흐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이 그 증권업 자체가 경쟁이 좀 그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출혈 경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수수료 수익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죠. 증권사들의 어떤 사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뭐 수수료 수익도 중요하지만 직접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또 펀드라든지 뭐 랩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그 경기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는 증권사나 자본력이 있는 증권사가 아니면 서서히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게 바로 증권업종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금융주 중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지수가 다시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가장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게 증권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가 가는 국면에서는 증권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간다는 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증권업계 어떤 그 증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증권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수가 정말 저점에서 추세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그 담아둘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의 어떤 움직이는 흐름은 역시 지수가 상승할 때 저점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틔울 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들을 접근할 때는 지수 저점에서 미리 담아놓고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불꽃을 틔울 때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 지수가 0에서 100까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마지막 70에서 100까지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큰 탄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접근해도 무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접근 방법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 불꽃을 틔울 때 접근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증권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종의 지금 업종지수인데요. 증권주들이 쭉 나와 있죠. 지금 DB금융투자부터 현대차증권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자, DB금융투자는 동부증권이었었죠.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DB로 전부 이제 동부가 바뀌었죠. 그리고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지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할 때 그 짧은 기간에도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은 이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할 때는 관심권에 반드시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그리고 또 유한타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개별주 성향의 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우리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쳐졌죠. 좀 거대한 기업이 탄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기업이 바로 NH투자증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SK증권은 최근에 매각 이슈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이니까 짧은 기간에 수익을 노릴 때는 이렇게 개별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무난하고요. 골든브릿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업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교보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이 나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대신증권은 약간 그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그 안정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뭐 광고라든지 그런 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좀 안타까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메리츠정금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쳐지면서 공룡기업이 탄생한 것이죠. 굉장한 뭐 어떤 그 큰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거대한 기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사실 뭐 삼성이라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워낙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치 투자의 대명사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실적이 폭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안타증권은 과거에 동양증권이 그 유안타증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이 바뀌고 나서 최근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유진투자증권 역시 개별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향후에 어떤 그 접근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키움증권은 이 증권업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기업이죠. 사실 객장에서 주로 운영하던 그 증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 새 확장을 하고 뭐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 바로 키움증권이 뭐 시초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수료의 어떤 그런 경쟁을 촉발했던 게 바로 이 키움증권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규모가 커진 그런 그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안전적인 흐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개별주 성향이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HMC 투자증권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증권사도 역시 현대차증권의 어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향후에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이 증권업종은 관심 종목으로 같이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이렇게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자,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현대차그룹의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들의 하는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떤 자기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뭐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 그리고 펀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랩 상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을 지금은 이제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어떤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력이 정말 뛰어난 기업들의 향후에는 어떤 그 투자자들의 자금이 또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나투자증권은 개별주 성향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흐름 자체는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뭐 그 증권업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우키움그룹 자체가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향후에도 이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진투자증권, 뭐, 개별주 성향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삼성이라는 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워낙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신영증권은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요. 꾸준히 쌓아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신영증권 쪽의 어떤 이 투자나 이런 쪽에
자금을 맡겼던 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증권사가 바로 신영증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실적 부분이 엄청나게 좋죠. 이 증권, 우리증권과 농협증권이 합쳐지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저점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증권업종이 갈 때는 하나 정도는 좀 묻어둘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개별주 성향의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수익을 노릴 때는 오히려 이런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종의 차트인데요. 증권업종의 흐름을 보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죠. 1월 29일이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업종 자체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긴 흐름을 보시면은 역시 그 2007년, 그리고 또 2008년, 그리고 2011년, 자,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약한 흐름이죠. 자, 흐름을 보시면은 좀 그 안타까운 흐름이죠. 사실 시장의 그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만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증권업종의 어떤 지수와의 연동성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나왔던 이 흐름 자체는 지수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종지수가 거의 뭐 300대에서 자 4천에 가까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정말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업종이기 때문에 이 증권업종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흐름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지만 언젠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증권업종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특성을 말씀드리면 역시 지수의 절대 저점이나 그리고 마지막 불꽃을 틔울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증권업종이다. 그때 큰 흐름을 보이는 게 증권업종이니까 그런 특성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요.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수 저점에서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좀 묻어둘만 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증권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죠.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 증권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지수가 현재 구간 많이 좀 눌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좀 기대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지수 조정 후에 수익을 바란다면은 증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지수 저점에서 포트에 편입할 가치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특징적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저점이나 상승의 마지막에 이 불꽃을 튀우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설명을 해드렸고 대신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부분은 또 안정적으로 좀 이어간다라는 점까지도 적정주가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다음 시장 안에서 또 공략해볼 업종으로 증권업종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말씀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을 또 훑어봤으니까 이 안에 또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도 살펴드릴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봉추 선생이 오늘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칩셋미디어입니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14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8,500원, 7,700원, 그리고 평균가 8,100원이죠. 분할 매수하고 손절은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2월 26일에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15%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급등을 했을 때 20% 수익을 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자. 그래서 그 15% 이상 상승을 했을 때 플러스 15%나 플러스 5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상승을 하면 계속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렇게 전략을 전달했는데 아래로 먼저 왔었죠. 그래서 15%의 매도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역시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건 역시 당시에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칩셋 미디어도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에서 이 종목도 이전에 움직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테마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차 테마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접근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단기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고요. 다행히 뭐 결과도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결과도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아주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4일인데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8,500원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이날이죠. 지금 양봉이 나오는 날인데요. 자, 이날 8,500원이 정확히 매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매수가 됐는데요. 매수되고 나서 곧바로 상승을 했었죠.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요. 이날이었었죠. 이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20%에 매도하지 말고 전략을 15%나 아니면은 50% 정도까지 끌고 와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래가 먼저 오면서 15%의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어떤 전략적으로 잘 됐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매도가 되고 나서 쭉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당분간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날 수익 실현을 했던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는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었죠. 충분히 상승이 나오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120선까지 이탈했죠. 가격적으로도 충분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수익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오고요. 이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을 기록하고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꾸준히 어떤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했다.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당시의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자, 에이텍 솔루션은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테마죠. 움직임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움직이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했고요. 과정이나 그리고 매도하는 매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죠. 제닉은 최근에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2014년 1월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1월 16일 당시에 17,700원, 16,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추천을 했었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중기로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보자. 이런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보자는 것은 장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수익을 노려보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제닉을 추천했을 때는 당시에 화장품주들이 이전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 가격이 오면서 매수가 됐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단기의 수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9월에 목표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 목표 수익이 나오고 난 이후의 흐름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게 끌고 가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종목을 조금 그 단기에 너무 짧게만 대응하지 말고 길게 끌고 가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정말 크게 다운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확신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제닉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그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을 때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이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들이 거의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하죠. 왜냐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거의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좋게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한 그런 매매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소외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닉이죠. 2014년 1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14년에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17,700원에 1월에 가격이 없죠. 1월 16일에 가격이 없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변했어요. 지금, 당시에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17,700원에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1월 16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매수 가격이 5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목표 수익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2차 매수가 16,000원까지 왔죠. 16,000원까지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쭉 끌고 가는 그런 흐름에서 자, 9월에 결국 목표 수익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적으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화장품주들의 어떤 그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48,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하거나 계속 끌고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죠. 자, 당시에 화장품주들의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자, 2014년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이 나왔죠. 자, 대표적인 그 화장품주의 그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당시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폭발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제닉도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흐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그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끌고 갔을 때는 결국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보고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업종이나 테마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을 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움직임이 좋지 않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업종군이나 테마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내가 가진 종목도 결국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종목들의 어떤 매매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많은 분들이 이전에 또 포트폴리오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을 때 이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종목 설명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올해 2월 달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뭐 15% 목표가로 매도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흐름까지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업종으로 좀 대표되는 제닉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익 날 때까지 좀 홀딩 전략을 유지했었던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으니까요. 두 종목을 통해서 관련된 업종과 그리고 이 둘 종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교시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8070님의 질문입니다. Y솔을 매수하셨고요. 16,95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Y솔 종가 흐름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Y솔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4% 넘게 올라오면서 14,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투 선생님 Y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D고요. 손절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면은 적당히 본전까지 좀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적당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정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흐름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매수가가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6,9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추세에서는 자, 21선 이하나 아니면은 61선 이탈했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말자. 121선 이하까지 아예 기다리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121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나 여기죠. 둘 다 좋지 않죠. 여기에서는 좀 서두르셨고요. 여기에서는 반등하니까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둘 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기다리든가 아니면 먼저 잡고 손절을 짧게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5G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지금 꺾이는 흐름입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하락했을 때는 손절해주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본전까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이슈가 나온다거나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히 본전까지 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마이너스 5%의 정리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5% 손절이나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Y솔이었습니다. 학점은요,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끝자리 6904님의 질문이고요. 엘컴텍을 매수가 1,89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엘컴텍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4% 넘게 밀리면서 1,8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권이긴 한데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가 좀 좋지 않은데요. 뭐 2,000원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돌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뭔가 확실한 이슈가 있던 종목도 아닙니다. 최근에 뭐 그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금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어떤 그 호재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89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조금 높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낮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높습니다. 지금 뭔가 호재가 있어서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중도 약간 많고 매수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본전 와주면은 본전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았을 때 그냥 끌고 갔다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아래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손절 5% 잡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죠. 장중에도 금방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10%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도 해볼 만한 가격인데 일단 매도 후에 그리고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마냥 홀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요. 결국은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나 마이너스 10% 손절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컴팩에 대한 부분은요, C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7397님의 질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매수가 31,35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JYP 종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2% 넘게 올라오면서 3만 원대, 36,600원에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였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31,350원이죠.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뭐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1선과 121선 사이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121선 이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서 이탈했죠. 또 121선 이탈했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는 좀 서둘렀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흐름 자체가 고점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자는 거죠. 자, 이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SM이나 YG하고 비교해서 JYP는 왜 약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길게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을 시작했던 게 5,000원대예요. 5,000원대에서 여기까지 상승한 겁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SM하고 YG엔터는 어떻습니까? 자, 25,000원대 가격에서 뭐 45,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은 아닙니다. SM은 어떻습니까? SM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0원에서 56,000원. 상승폭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버틸 수 있고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JYP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7,9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SM이나 YG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JYP는 이미 나올 만한 흐름은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은 C약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신 소식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뭐 다체적으로 많이 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일단 오늘 새벽에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화통화로 첫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 선언 이후에 첫 대화에 나서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리오 국무원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쪽 입장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수입 관세를 현행 40%에서 15%로 대폭 줄이는 방안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더해서 3월 1일부터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미국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에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2025년까지 반도체 등 전략적인 품목들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라는 계획,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화로 진행된 무역 협상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까요? 자, 양측의 무역 전쟁 해결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의 난제는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직접 재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분석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덧붙여서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의 이런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우려가 부상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이 백악관과 민주당 충돌 등에 좀 주시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24,370.24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04% 내린 2,636.78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한 7,031.83에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 쪽 소식입니다. 일단 앞서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연기 협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소식들을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메이 총리 쪽의 이슈가 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브렉시트 의회 승인 투표 연기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메이 총리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수당 내 다수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번 불신임 표결을 주도한 상황입니다. AP통신 쪽에 따르면요, 영국 보수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2일입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새로운 당 대표가 필요한지 이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현지는 점심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저녁, 저희 새벽 시간에 이 저녁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만약 메이 총리 불신임에 대한 표결이 좀 넘어간다면은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의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역시나 조금 상황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요, 파운드화가 2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또 이 투표 결과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식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도쿄 증시에 대한 상황인데요. 역시나 미중 갈등 완화 기대로 상승 마감이 되면서 2.15%의 상승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하회한 상황이지만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이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외신 쪽의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앞서서 마지막 소식이죠.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쪽에서도 상승 마감한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자,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봉추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오늘도 또 존재를 합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국 시장은 사실 그 해외 증시와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오늘 어떤 결과가 한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미국 시장이 정말 급등하는 흐름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한국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인 거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역시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장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과도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내일은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고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장 중반 이후의 흐름 그리고 장 후반의 흐름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폭 반등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장 후반의 흐름은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만기주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과매도되거나 과매수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내일 한국 시장은 최소한 장 중반 이후에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선물 쪽에서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반등 정도에 대한 가능성과 추세는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내일장 전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